바랍니다. 양성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 연금위원장님이 계시면 함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요. 예. 지금 국민행복 연금위원회에서 탈퇴하셨지만 전 위원이셨던 김경자 위원님 또 계셔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이제 성격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성격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위원회의 성격이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성원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지금 정부 측 인사가 2분, 사용자 2분, 근로자 2분, 지역대표 2분, 세대별 4분 해서 12분에다가 위원장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위원장을 맡으셔서 13분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5차례 회의를 하셨던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6월달 회의를 하시고 3분이 탈퇴를 하셨던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15일 날 이제 발표가 된 것이 합의문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7월 17일 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라고 해서 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서 합의 내용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자 위원님께서는 합의한 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로서는 그 최종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을 한 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2분께서는 아마도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인을 하셨고, 그 이유가 본인들이 냈던 안이 합의문에 담겼기 때문에 사인을 했다. 2분은 하셨다 그랬죠. 맞으시죠? 나머지 2분, 김동만 위원님과 농민 대표께서는 본인들이 내셨던 안이 포함됐기 때문에 사인을 했다. 정액이라는 용어를 넣어주려면 들어와서 서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러셨죠. 전계층 혹은 80%의 정액 보장. 그래서 그 안에 3가지 안 중에 하나로 담기긴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합의문이라는 말씀을 쓰신 것 같고요. 그 기초연금 도입 방향 해서 연금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정부 측의 정책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와 건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의라는 것은 위원회 내부에서 합의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위원회가 정부에 전달한 것은 건의라는 형식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가지 안 중에서 예. 정부가 이제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했다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없는데 김성숙 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지금 국민연금 중심으로 이제 40%로 낮아지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에서 2028년에는 10%로 상승을 해서 최소 50%를 맞추려 했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A값의 2배 되는 20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상승을 해서 지금 한 583만 노령 인구 중에 한 63% 되는 인구에게 20만 원을 주니까 사실 그분들에게는 A값의 2배 되는 돈을 드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설명을 하기를 A값이 2배 되는 시점을 2028년 것을 2014년으로 14년 당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구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죠? 근데 그것이 그럼 2028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2번째는 지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있어서 그 노인층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OECD, WHO, ILO에서 정한 기준이 다 다르죠. 그죠? 0층에서 3층 혹은 1층에서 3층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연계한다고 할 때 꼭 재원 때문만이 아니라 연계를 한다면 어떤 개념에서 연계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앞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 3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안정성이요?
우선 지금 현재 그 A값의 10%를 2028년을 주기로 한 것을 지금 이제 당기게 된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점점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서 15년에서 10년에서 20년 사이가 감액 구간이라면 그냥 예를 들어서 대충 점점점 그 급여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15년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슈프팅하면서 만행연금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요. 그래서 한 2040년 정도가 될 때에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만액을 받고 한 절반 정도는 감액을 하는 그런 수준. 지금은 90%가 지금 감액을 안 받는 거로 돼 있지만 이제 점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구조로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국민연금과 그 기초연금을 다 받는 경우인 사람이라면 만액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0%가 국민연금 40, 기초연금 10이라면 50이 되지만 그 깎이는 부분이라면은 이제 45까지 될 수도 있다. 이건 그냥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 나라마다 어느 정도 국정연금이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개념이 상당히 다르고 예전에는 사실은 그 공적연금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 대부분 대륙국가, 유럽 대륙국가는 공적연금에 의해서 노후소득을 거의 보장받는 것으로 갔었는데 이제 사실은 고령화나 이제 장기 재정 지속성 문제로 인해서 점점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는 쪽으로 지금 개혁이 되고 있고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이 굉장히 빠르게 소득 대체율을 깎은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일 수도 있고 또 하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온 것은 소득 대체율 깎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이전에 그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현 세대 노인들에게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제 소득 대체율 아까도 김면명 위원이 증인 얘기했듯이 부부 가입이 다 되도록 노력을 해서 가구당 적절한 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에서 적절성을 고려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것은 사실은 국민들께서 합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해서 뭘 안정하다고 얘기하고 어느 수준이 안정하다 있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얼마나 합의하는 거에 달려있는 거고 상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지 이래야만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주로 잘 합의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